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원이 넘는 이른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약 7개월 동안 거래된 초고가 아파트를 보면요. 총 17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간인 직전 7개월 동안의 거래량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파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리즈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역세권 그러면 이제 진부하기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도시하고 비도시 간에 이제 구분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들어가거나 전철 여기 들어가게 되거나 또 철도에 들어가게 되면 본질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념하고 그 범위와 그다음 실제로 그 이제 여러 가지 신문 기사지나 헤드라인을 통해서 역세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치가 올라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세권이라는 말은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늘 역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역세권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 면밀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네. 사실 뭐 역세권 그림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에서의 이제 역세권 개념하고 그다음 비도시에서 역세권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제 도시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하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범위 거의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현재 뭐 지어지는 것만 해도 뭐 5호선 연장선이나 뭐 8호선 연장선 뭐 그다음에 이제 김포 도시철도라든가 뭐 많습니다. 그다음 예정되어 있는 게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또 올 초에 최근에 나온 것 같으면 이제 서울시 제2차 시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경부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완공이 되어서 도시개발이 거의 끝났죠. 끝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서해 라인 축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사 원시선, 그다음에 소사 대곡선 같은 경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선이고요. 그다음에 국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부 내륙축도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충주 문경 가는 라인은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경부터 해가지고 거제도 가는 라인 자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남부 내륙철도 예타 면제 사업에 해당돼서 여기도 곧 이제 뭐 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래서 요약해 보면 역은 이미 완공된 이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노선과 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간단한 개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세권은 많이 아시겠지만 역을 중심으로 뭐 상업이나 업무 활동이 일어나는 세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초역세권 그러면 500m 내외를 이야기하겠고요. 사실은 항상 역세권은 수요가 많습니다. 공급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역을 중심으로 거리의 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여력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가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에 또는 가치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는 매출이 많아서 그다음 매출이 많게 되고 아무리 장사가 잘 되면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부동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질적인 가치 면에서는 일반 부동산이나 집가나 또는 토지나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그중에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걸 좀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은 좀 체계적이고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4월 15일 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좀 난개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되 고밀도.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작은데 수요가 많으니까 결국은 고밀도로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TOD 개발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교통 지향형 개발이다. 뭐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제 교통 지향용으로 복합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가는 많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바람직한 어떤 도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이나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역, 그다음 현재 건설 중인 역, 미래 계획 중인 역 이렇게 노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다 지어졌으면 가치는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건설 중인 역은 그 기본 가치가 아직은 반영될 남아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미래에 이제 계획 중인 역 같으면 그 가치가 미래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그다음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이제 여기 어디 위치에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위치에 거기가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지역 같으면 투자에서는 꼭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 역세권이면 당연히 똑같이 집가나 아파트값 올라가지만은 아무래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역세권 안쪽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도시 지역에서 이제 여기 지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정도에서 이제 역전 광장이나 역사 뭐 관련 부대 시설, 주차장 뭐 이런 환승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후에 한 500m 정도 보통 직접 역세권이라고 이야기 드려서 뭐 상업, 업무, 서비스 이런 형태가 많이 들어가고요. 복합 용도의 고밀도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한 1km 정도까지가 이제 간접 역세권으로 뭐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또는 주거 중심 또는 위성 도시들이 지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항상 거리에 대한 문제는 늘 고려하셔야 되고요. 한 500m는 늘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또는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도시의 모양에 따라 산이 있느냐 또는 강이 있느냐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역세권의 범위와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보시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제 또 시청자분이 많으신데요.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나 내용을 보고 정문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 또는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는 후면에 애들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부가 더 크게 개발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든 역들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든지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500m 정도의 거리 개념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500m 그다음에 1km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투자 1차 포인트는 어쨌든 500m보다 조금 더 가면 1km 정도까지 가시면 재테크에서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똑같은 역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역은
도심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 중심의 내부의 전철역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간선철도망으로 바깥으로 빠지는 고속철도망 같은 경우는 항상 서울을 중심으로 축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뭐 경강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경부선이나 현재 지어지고 있는 서해선 어떤 축이라든가 아니면 중부 내륙축이라든가 이렇게 서울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역세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에 있어서 이제 가로망이라든가 동서구 축에 있어서의 이제 그 어떤 예전에 구축돼 있던 역은 사실 역세권으로 좀 의미는 아무래도 퇴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또 다 역세권이라고 또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현상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현상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신문 기사 헤드라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중에 한 10년 전 나왔던 내용 중에 최근 내용까지 몇 가지 뽑아서 여기 들어왔을 때 또는 들어오고 진행 중일 때 또 완료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그럼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기간하고 단계에 대한 또 포인트를 잘 좀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조금 이렇게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한번 신문을 헤드라인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SR 개통 뭐 1주년 해가지고 고속도로 따라 이제 집값 강세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당연해도 사실은 그만큼 직접 경험이 없으시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통이 되면 당연히 고속도로 따라 뭐 경기도 광명이라든가 또는 천안 안산이라든가 주변에 불러보시면 역세권 쪽에 아파트가 많이 오른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따라 집값 강세라는 기사가 나온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본질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역세권은 이제 분양 불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세권은 분양이 사실은 작년 저작년 해서 역세권에 분양한 것은 뭐 몇백 대 일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의 분양은 누구나 역세권 쪽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분양은 늘 분양 불패인 신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보시면 경강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여기 이제 들어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답이나 평지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지가가 보통 많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TX 따라 지금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착공에 이제 실제로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그럼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현재 실제로 이제 그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용인 구성이라든가 또는 분당 쪽 관련되는 이쪽에서 또는 성남구 이런 쪽에서 아파트 값이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물론 토지값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간 사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천 집값 지하철이 가른다는 또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건 2013년도 나온 기사인데요.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역세권하고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아파트 차이가 한 1억 5천 정도 벌어져 있다는데 현재 한 2억에서 3억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역세권하고 비역세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지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건설 중인 역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10개년 구축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향후에 이제 그 재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차례는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올라간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세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개념과 범위 거기에다가 가치 변화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짚어드렸는데 자, 이렇게 유익하고 소중한 강의를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미나가 매주 2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제목을 보면요. 평택 지역 집중분석 4탄 그리고 왕초보 경매 공부방 이런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 늘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로 모셔볼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석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이석호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주택에 대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집값을 좀 낮추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변화에 따라서 많은 그 부동산에 관심 있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고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동산이 더 가치를 가지고 더욱더 이제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석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바로 2021년 착공 예정인 위례 신스턴의 위례 중앙역이며 인근에 위례 트램선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송파 IC,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파대로까지 인접해 있어 다른 도시로의 준치립이 편리한 입지에 있는데요. 자, 팀장님, 이 외에 교통호재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위례 신도시와 그 강남구 그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과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관통하는 위례 트램선 그리고 8호선 연장선인 모남역까지 신설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강남, 잠실, 여의도까지 사통팔달의 교통이 입지가 아주 우수한 입지가 예상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의 건물로 2018년 3월에 준공된 신축 오피스 상가입니다. 오피스 전용 업무용 빌딩답게 섹션형 오피스로 설계가 됐고요. 소개해드리는 상가층 또한 다양한 업종 및 유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13,000여 세대의 주민과 유동인구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상가로 3면 대로변 3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 가치성이 확보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또한 송파구 거여와 마천의 노후 주거 지역을 정비하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죠.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이라는 희소가치 외에도 상업시설구역 중앙 입지 자리에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 모두 누릴 수 있는 성남시 위례동의 오피스 상가입니다. 네, 성남 위례 신도시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이 오피스 상가를 준비해봤는데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피스 상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상가입니다.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보통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입지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만큼 위례 신도시는 이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서울에 몇 안 되는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위치부터 살펴보시면요.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역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례 트램선이 예정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분양 면적 80.76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그리고 층수는 전체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8층짜리 건물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상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4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준공 날짜는 2018년 3월 준공이 이미 완료된 물건으로서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 2021년까지 3월까지 바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이제 그런 건물인데요. 매매가는 1억 9,050만 원 예상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팀장님, 이 건물 특징도 바로 볼까요? 네, 건물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특징은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피스 상가이고요.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해당 상가는 그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 상가입니다. 해당 지역이 뭐 주거용이 많은 그런 아파트가 많은 입지인데요. 그에 비해서 상업용 그런 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뭐 자동차 전시장, 뭐 학원가, 식당 등 배우 수요를 상대로 자영업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자영업자분들뿐만이 아니고 뭐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건설업, 뭐 시행사, 뭐 금융사 등 뭐 복지센터, 주민 등을 상대로 하는 그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오피스 시설이 필요한데요. 해당 지역은 수요 대비해서 오피스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섹션형 오피스라고 해서요. 입주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서 섹션을 합치고 분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뭐 입주자가 뭐 그 공간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뭐 옆에 있는 호실과 합쳐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업무 사무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내부에 비즈니스 회의실 등 지원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각 상가 호실마다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비용 부담도 덜하고 많은 입주자분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80% 정도 임차 계약이 주변에 완료가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고 빠른 투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차장이 이미 상가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공간도 참 넓어요. 뭐 주차장이 너무 좁으면은 옆에 있는 차가 또 주차되어 있으면 그만큼 문을 열고 다니기가 힘든데 해당 그 건물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을 활짝 열어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만큼 주차장 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8년 3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6층까지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이 섹션형 오피스라고 하니까 그게 뭐지라고 궁금하셨을 텐데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공간을 합치고 나눌 수 있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쪽 뭐 주차 공간도 뭐 탁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간 활용 면에서 굉장히 또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입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팀장님? 네, 입지 여건 아주 우수합니다.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변을 가까이 보시면은요. 그 위례 신도시의 중심 상업 지역 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둘러싸고 있어요. 해당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항와리 상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로를 건너지 않더라도 해당 상가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우수해서 그만큼 접근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후 근접권 단지가 무려 5,300여 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의 위례 중앙역과 위례 트람선의 정차역이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례 트램 광장에 위치해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상가의 뭐 주변 환경을 보면은 그 위례에서 최대 규모의 중앙 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트랜짓몰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짓몰이 아주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져 내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뭐 병원, 은행, 학원,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그런 업무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수요가 충분하고요. 주말에는 그 위례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그런 여가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 아니면 그리고 뭐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쇼핑을 위한 쇼핑족들을 위한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은 뭐 녹지도 풍부하고요. 그 외에 뭐 문화 공간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중과 주말 상권의 분리가 없는 핵심 상권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상가 환경으로서는 최적이 아닐까 싶기도 한 게요. 이게 주변 보면요. 대로변에 삼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딱 띄죠. 여기에다가 주변에 보시면 5,000세대 넘게 싸고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지날 수밖에 없는 수요가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개발 호재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자, 개발 호재도 같이 살펴주시죠. 네, 개발 호재도 아주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례 신도시가 지금 현재 교통망이 그렇게 아주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기 신도시고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2기 신도시 그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도 노선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를 너무 빨리 확충을 해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방 만약에 이제 확충이 되고 도로 철도 교통망이 뚫리게 되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입지 여건과 지역의 프리미엄도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위례 신사선 경전철이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그 강남권에 바로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요. 신사역, 청담역, 봉은사, 삼성, 그다음에 가락시장역 등 그런 다양한 노선과 아니면 환승역과 만나게 되는 지역의 그런 역과 환승이 되기 때문에 교통망이 확장이 된다라고 말씀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례 트램 노면 전차가 착공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례 신도시 내부로 돌아다니는 교통망도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위례 트램선이 착공이 되면 아무래도 그 국내에 이렇게 트램으로 된 그런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신도시가 위례 신도시에 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례 트램이 다니게 되면 그만큼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적인 그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고 외부적인 그런 외부에서부터 유입되는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8호선 지하철 운암역이 착공이 됐고요.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되면 8호선도 이용해서 강남 잠실권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위례 행정타운이 이제 건립될 예정입니다. 위례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적인 개념은 넘었고요. 행정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정타운이 업무의 그런 랜드마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업무 행정타운이 바로 저희 이 해당 물건지 바로 옆에 있어 더욱더 빠르게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그거 좀 골치가 아플 수가 있겠죠. 가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참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상가는 공실이 배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희소성이 올라가서 임대 수익이 늘 것인가 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아무래도 그런 초반에 리스크가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수요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고 있는 추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1억 9,050만 원에 예정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월 75만 원 차임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고 법인이 보통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밀리지 않고 꾸준한 임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관심 깊게 살펴주시고요. 따라서 실투자금은 6,6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투자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우수한 입지와 수요가 늘어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위례 신도시의 오피스 상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석호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전화 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붉은 카네이션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건가요? 예, 사랑과 존경으로 건강을 빕니다라는 뜻입니다. 꽃은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옷 색깔로 하루를 표현하려고 제가 붉은색 옷을 입었으니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자, 이 사랑과 존경, 꽃말까지 들어보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부동산 오늘 또 만나볼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먼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이 있고요.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까지 근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사님, 최근에 대규모 교통호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당동과 서초구를 잇는 서리풀 터널이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통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사당동에서 서초역, 강남역까지의 진출입이 10분대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2의 강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만큼 굉장한 교통 호재를 실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당동의 생활 인프라 살펴보겠습니다. 남석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 3.1공원, 현충원, 까치산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동작구 사당동으로 왔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정말 준공된 얼마 되지 않은 신축이면서 사이즈가 있죠. 초특급 우량아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통건물인데 사당동 통건물 일단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초특급 우량아인데요. 4호선과 7호선 두 라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적으로 굉장히 초특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2호선, 4호선, 7호선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사당역과 이수역 인근에 있는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113.5평방미터, 연면적 271.14평방미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4층에 옥탑층이 있게 되어져 있고요. 원룸 13세대로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3세대가 분리형 원룸으로 투룸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 그러니까 올 3월이죠. 얼마 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신축된 새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주시죠. 네, 2019년 3월에 이미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사실 건물을 신축을 할 즈음에는 준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건물에 대해서 하자 여부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총 지하층부터 3층까지 되어져 있는 다중주택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룸 세대에 대한 수익형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수가 있는데요. 좀 넉넉한 분리형 세대와 또 오픈형 세대로 같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풀옵션으로 이루어져서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주방 시설 또 편의 시설들이 전부 다 들어져 있어서 세입자분은 임차인을 구하실 때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들이 다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그런 임차인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임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잘 되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자, 통건물 아주 든든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준공이 된 곳인데요. 자,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3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룸인데 오픈형과 분리형이 다 이제 쭉 들어서게 되고요.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2호선, 4호선, 7호선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입지 여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각종 호재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입지 외의 호재까지도 같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죠. 저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사당역 환승센터에도 그 근처에다가 12,000세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뭐 광화문 중에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도 훌륭하고요. 또 남사초라든가 남사중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뭐 학부모들 세대들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IC들이 굉장히 편제되어져 있습니다. 사당 IC, 서초 IC 같은 것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기에 굉장히 편리한 교통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공원이죠. 뭐 어쨌든 국립현충공원이 옆에 있어서 조금은 녹지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호재 중에 호재였던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고 서리풀 공원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쪽에 있는 녹지들을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악산이라든가 매봉산 등을 이용하실 때는 산악까지도 같이 병행하실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당 이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미 확정이 되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오늘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당 환승센터에 대한 연구 용역이 2019년 9월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언제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분들도 투자를 조금 유보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뭐 12,000세대를 이미 만들겠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역세권 개발 의지에 대해서 확고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당역 일대는 청년 벤처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청년 실업난을 극복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인한 청년 인구의 유입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관악구 같은 경우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구 중에 서울 시내 1위를 꼽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것처럼 뭐 홍대라든가 아니면 연희동 쪽이라든가 이대 쪽에 많을 것이라고 했던 예측과는 달리 관악구와 사당역 일대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 이런 주변 인구 환경이라든가 어떤 임차 환경에 맞춤형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입지 여건 정말 쾌적하고 앞으로 개발 호재만 봤을 때만 해도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지역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내용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사님 그러면 핵심 투자 포인트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통건물이기 때문에 수익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세대, 3세대의 원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월세를 받으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지가가 상승된다는 공식들처럼 이런 뭐 12,000세대의 공급에 대한 확정적인 것들은 사당 환승센터의 역세권 개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주변 인프라들, 인구가 모이면 지가는 분명히 상승한다라는 어떤 공식
차익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상가뿐만 아니라 뭐 장가 수익성 건물들을 많이 찾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원룸 건물이 조금은 버겁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비유해드리는 건물 중에 상가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시원 건물인데요. 굉장히 많은 권리금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해서 퇴거하시는 분들의 애로들도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원룸형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임차형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져가신다면 적은 금액으로 또 좀 젊으신 분들도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적게 해서 앞으로 차익이 실현될 만한 곳에 또 노후를 대비할 만한 곳에 내 건물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신다면 적절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 건물 통째로 가져왔다 보니까 가격이 좀 부담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되시기도 하시죠?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어떤지도 살펴주시죠. 네,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 일대에 편입되어져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질적인 거리감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서민적이면서 여기가 강남인가 싶을 정도로 개발 계획이 많이 늦춰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때문에 이 지가 상승이 좀 더디어졌었습니다. 과천이라든가 의왕, 안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져 있습니다. 신축이 요즘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중주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임대가가 이미 13억 1,5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월세가 29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으면서 대출을 조금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3억 8,500만 원 정도면 월세도 받고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오금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계룡역인데요. 걸어서 약 10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으며 3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그 밖에도 우수한 교통망으로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가 인접해서 4통 8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자가용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등 녹지 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도 가까운데요. 특히 가락시장은 현재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0년 2단계 사업도 마무리되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국제교류 업무지구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송파구 오금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곳, 바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인데, 자, 어떤 곳인지 먼저 이사님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입니다. 5호선 계룡역을 이용하실 때 도보 약 한 10분 정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면적은 공급가액이 34.08평방미터, 전용이 25.88평방미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총층 6층 중에 3층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투룸 다세대고 1층은 피로티 형식으로 15세대가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2019년 4월이죠. 얼마 전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입주를 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6,500만 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세를 좀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건물을 하신다면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신축 건물입니다. 총층 3층, 6층 중에 3층인데요. 1층은 15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5세대의 주차가 전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세대, 1세대 1주차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투룸 형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과 인덕션 열화 전기 쿡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또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등의 넉넉한 공간들은 기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화이트톤 구조죠.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입맞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축입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한 달이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살펴드린 곳 투룸이고요. 지금 옵션들도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 챙기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입지 호재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입지 호재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예, 입지가 호재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호재가 많을수록 입지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오금동 다세대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 입지한다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5호선 계룡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굉장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금 공원이 있는데요. 21만 9,167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서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성내천 같은 경우는 주민이 가족 단위의 물놀이 시설까지도 굉장히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이 지역이 항상 뉴스에 한 번씩 거론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족 단위로 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혼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차후에 신혼 시작하셨다가 임차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수익형 건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오금사 오금동 같은 경우는 사실 송파구청장께서 공약을 내세울 때 오금동을 송파구의 중심거리로 만들겠다, 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1차적으로 성동구치소가 이미 이전을 했죠.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떤 형태든 혐오시설이 이전을 하고 그곳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이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롯데월드라든가 주변의 롯데마트, 또 가락시장의 현대화 등 굉장히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져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외곽으로 나가는 데에 굉장히 좋은 활력적인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주변에 3기 신도시로 인한 인프라들이 이쪽으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좀 더 지가의 상승을 견인차처럼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도시급에 굉장히 많이 메모드급 신도시죠. 거여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위례 신도시라든가 이미 또 하남 교산지구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발표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까지 3호선과 5호선이 확장되어진다면 계룡역 역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위례 거여 맞춘 뉴타운 같은 경우는 100만 평방미터죠. 이곳의 평당 분양가가 9.평방미터 같은 경우 2,6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주변에 압축되는 주변 인프라들의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가액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드리는 다세대 주택,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드리죠. 자,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네, 투룸 다세대가 보통은 한 2억 9천에서 3억대를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시세를 반영했습니다. 주택란이 조금 안 좋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책정했는데요. 2억 6,500만 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천 갭으로 이 주택을 먼저 선점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파구 오금동까지 지역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사님은 보내드려야 될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무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2번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평택 지역 집중분석 4탄 왕초보 경매 공부방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설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꼭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요. 무료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여기에다가 또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마련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